안녕하세요. 최근에 엔저가 가속화되고 있죠. 6년 만에 달러당 123엔대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달러당 150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금리 격차가 확대되고 원자재 가격 급등이 주요 요인인 것 같습니다. 한때 안전자산으로 꼽히던 일본의 엔화 가치가 미일 금리 격차 확대 전망과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라 빠르게 떨어지고 있죠. 이런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될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는 게 맞겠습니까? 지금 현재 엔화는 매우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1970년에서 80년대는 가전, 자동차, 반도체 왕국 일본의 최전성기였습니다. 미국의 하버드 에즈라 보겔 교수는 1979년에 재팬 에즈 넘버원이라는 책에서 일본 경제가 미국을 초월할 것으로 전망됐죠. 일본은 벌어들인 돈으로 아시아의 넘버원이 되었죠. 그리고 아시아 개발도상국의 대부분은 엔화 대출과 투자에 의존했습니다. 필리핀에 있는 아시아개발은행도 사실상 엔화로 운영이 됐었죠. 근데 1990년대부터 잃어버린 30년이 닥쳐서 어려웠지만 엔화의 파워는 여전했죠. 글로벌 위기가 터질 때마다 엔화는 안전자산으로 불리면서 가치가 대려 올라갔습니다. 쌓아놓은 부가 많아서 부도날 우려가 없었다고 하죠. 일본은 30년 연속 세계 최대 순채권국입니다. 해외 자산에서 대부채를 뺀 순자산이 3,700조 원으로 대한민국 한 해 예산의 6배죠. 외환 보유액도 중국에 이어서 세계 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갑작스레 엔화가 안전자산이라는 공식이 무너지고 있죠. 달러당 엔화 가치가 최저 수준으로 지금 떨어졌죠. 123엔 막 이러고 있으니까요. 또한 일본 경제 버팀목이던 경상수지 흑자도 좀 흔들리고 있죠. 최근에 원유가 급등하고 또 기업들이 해외로 빠져나가서 수출이 줄어들고 있죠. 예전에는 싼 엔화를 빌려가지고 다른 나라에 투자했다가 위기 때 이를 청산해가지고 엔화를 다시 사들였죠. 근데 코로나 사태 이후에 모든 나라들이 제로 금리가 되니까 투자 여인도 사라졌죠. 한때는 달러와 유로와 함께 3대 기축통화로 엔화가 위치를 차지했죠. 근데 최근에는 위안화에도 밀리고 있는 상황이죠. 일본의 국내 총생산 대비 국가 부채는 높죠. 하지만 그 국채 대부분을 일본 국민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이제 생각했죠. 하지만 이런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과연 계속일지는 두고 봐야 될 거라는 거죠. 왜냐, 서서히 지금 일본 엔화 관련해서 우려스럽다고 얘기하니까요. 일본 엔화는 2015년 12월 이후 최저이죠. 현재 달러당 123엔을 보이고 있는 거죠. 이는 6년 만에 처음이라고 하는 거죠. 최근에 엔화 약세는 미국과 일본의 국채금리 격차가 커진 게 가장 큰 이유죠. 미국과 일본 국채금리물 금리 차이는 2019년 이후 가장 큰 2.13%라고 하죠. 올해 들어가지고 0.6% 가까이 확대가 됐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에 속도를 내면 미국 국채금리는 더 급등하겠죠. 달러엔 환율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점점 더 격차는 더 심해질 거라는 거죠. 지금 현재 미 연준은 매파적인 분위기를 보이고 있는데 일본은행은 여전히 비둘기 같은 온건적인 분위기라는 거죠. 게다가 원자재 가격도 급등하면서 일본 무역 적자 확대가 심해졌죠. 이 때문에 엔화 약세가 더 심해졌다고 봐야 되는 거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원유 등 각종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고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미일 금리 격차 확대 그리고 원자재 급등 추세에 엔화 약세가 심화될 거라고 전문가들이 관측하고 있죠. 어떤 이들은 달러당 150엔까지 갈 수 있다라고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제가 일본 엔화를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 엔화라고 하는 그 단어를 빼고 원화라고 한번 집어넣어 보자고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까? 미 연준은 계속 매파적인 분위기를 보이고 있는데 한국은행은 어떤 분위기가 될 것 같습니까? 비둘기 파 같은 느낌이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부에 맞춰서 새로이 기용이 될 걸로 보여지는 한국은행장의 모습은 비둘기죠.
정치인들, 기득권들의 분위기를 살펴서 아마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할 것 같죠. 미국보다 더 서둘러서 금리를 올릴 것 같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언론에서 한미 금리 역전 현상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괜찮다, 여파가 적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미국보다 한국의 금리가 낮아지는 상황이 올 수 있을 거다라고 하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한국보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높아지면 그로 인한 충격은 커지는 거죠. 그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뭐 지금 이제 뭐 1220원, 1230원 막 이러는데 이게 1400원, 1500원, 1700원, 2000원 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충분히 가능한 거죠. 또한 지금 이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원유, 곡물, 각종 원자재 가격들이 급등하고 있죠. 이 때문에 한국의 무역 적자는 심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서두에 일본의 상황을 얘기했잖아요. 미일 격차, 미일 금리 격차 확대와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엔화가 흔들리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엔화만 흔들리는 게 아니라 한국 원화도 똑같이 흔들리고 있다는 거죠. 그나마 일본 같은 경우에는 GDP 대비 채무가 매우 높지만 그 채권을 상당수가 90%를 일본 국민이 가지고 있죠. 한국은 아니죠. 일본은 이래건 저래건 기축통화국이죠. 달러, 유로와 뭐 최근에 위안한테 밀렸다고 하지만은 달러와 유로와 위안화, 엔화에 대한 전 세계적인 그런 신뢰도가 매우 높다라는 거죠. 원화는요. 원화는 엔화만큼 못하잖아요. 엔화보다 못하잖아요. 뭐 한국의 경제가 뭐 일본을 넘어서니 어쩌니 뭐 일본 1인당 국민소득보다 뭐 한국이 뭐 높아질 것처럼 금세 따라잡을 것처럼 얘기하지만 여전히 한국 경제는 일본 경제보다 아래에 있죠. 일본은 지금 현재 대외, 해외 무수히 많은 투자들을 해놔서 그로 인해 벌어들이는 돈들이 적지 않다라는 거죠. 해외에 엄청난 자산을 가지고 있죠. 해외 자산에서 대외 부채를 뺀 순자산이 3,700조 원이라는 거죠. 외환 보유액도 되게 많고요. 그런 일본도 흔들리고 있다는데 한국은요. 일본보다 더 심하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이라고 하는 그 힘들고 어려운 시기 동안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힘들어했지만 나라 자체는 그래도 선진국의 자리를 뺏기지 않고 계속 유지해오고 있다는 거죠. 한국은 어떠냐라면 한국은 매우 우려스럽죠. 한국은 가계부채, 정부부채, 기업부채 모든 것들이 쉽지 않고 지금 현재 부동산 거품은 일본의 1990년대 초반 잃어버린 30년의 그 초입하고 똑같은 모습을 지금 이제 보이고 있잖아요. 이게 한국의 상황이라는 거죠. 한국의 원화가 흔들리고 있고 원달러 환율이 매우 변동폭이 심해질 거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이렇게 볼 때 지금 현재 한국에 살고 있는 우리 한국 국민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어쩌면 달러를 비축해 놔야 될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원화보다는 원화의 가치가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일본처럼 일본이 달러당 지금 뭐 123원 이러고 있는데 150엔까지 갈 수 있다라고 보는 것처럼 한국은 원달러 환율이 1220원이 아니라 1500원, 1700원, 2000원 그 이상 갈 수 있기 때문에 달러를 원화도 가지고 있어야겠지만 원화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달러도 해치 수단으로 리스크를 대비하는 수단으로 달러도 상당 부분 보유하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흔들리는 원화다. 원화가 지금 현재 원화의 가치가 매우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달러를 상당 부분 보유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야지만이 이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대응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거죠. 달러도 현금, 원화도 현금이죠. 현금을 비축하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그 현금을 비축한다라는 그 얘기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달러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필요하다면 원화와 달러와 금까지 같이 분산해서 보유하는 것도 어떻겠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원화만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 원화를 일정 부분 바꿔서 달러로 보유하는 것들 적극 추천드립니다. 그래야지만이 이 힘들게 쌓아놓은 자산을 날리는 일이 손해보는 일이 줄어들지 않겠냐라는 거죠.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그로 인해서 가만히 앉아서 돈을 잃어버리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달러를 꼭 일정 부분은 비중으로 갖춰놓기를 조언드립니다. 아무쪼록 그래야지만이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좀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대응책이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